조금은 쌀쌀해진 아침이었죠.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의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미세먼지도 좀 덩달아 줄어들겠지 하고 들여다봤더니 대기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네요. 지난 며칠 동안 봄꽃도 속아 일찍 고개를 들 만큼 어중간한 날씨를 지나고 보니까 역시 겨울은 좀 적당히 추워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한가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새로운 날의 새로운 아침, 2월 14일 화요일, 발렌타인데이래요.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1부 첫 곡으로 토토의 홀더 라인 듣고 왔습니다. 김일희님이 웅디 스튜디오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장소에서 만나도 역시 멋지네요. 이렇게 아침부터 덕담을 해주셨네요. 저희 원래 이제 진행하던 스튜디오가 2달 동안 공사에 들어가서 여기서 2달 동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죠? 예. 우리 보는 라디오 통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 근데 여기 외풍이 있네. 여기 추운데? 문풍지를 좀 달아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기철님께서 웅디 오늘은 아내 생일이에요. 3남매가 육아한다고 수고하는 아내를 위해서 오늘은 파티도 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참치회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아내에게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이 스윗하시네요. 참치회. 파티 딱 끝내고 참치회 드시러 가는구나.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 이아름님, 박가연님, 박영희님, 문미희님, 이계희님, 이지연님, 정소영님, 김순희님, 김형식님, 최주영님,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정기수님이 취조실 갔다고. 그렇진 않은데. 좋은데요. 예. 이름 다 못 불러드렸지만 다들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화지용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연과 엔딩송 올려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죠. 광고 듣고 뉴스와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이의 예,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목소리도 많이 돌아왔고요. 그러네요. 예, 괜찮습니다. 우리 근데 뭔가 좀 가까이 있네요. 우리 그 전보다. 전에도 이 정도 거리였어요. 뭔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희애 씨께서 들어오시자마자 카메라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화질이 우리 평소에 쓰던 것보다 좀 좋아가지고. 근데 생긴 건 비슷한데? 우리 저 스튜디오 있던 거랑. 그렇기는 하죠. 근데 뭔가 좀 더 이제 모공까지 보일 것 같은 느낌이. 이거 그렇구만. 해상도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춥죠? 왜 그래요? 정기수님이 왜요? 여기 취조실 갔다고. 창문 있는 취조실이 어딨어. 아무튼 제가 취조실 갔다 그랬는데 그 얘기하고 제 쪽을 봤거든요. 예. 근데 제 쪽은 진짜 취조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기수님이 희애 씨 보고 용의자 손이에 이렇게. 제가 당하는 쪽이었군요. 그렇군요. 네네. 오늘 지금 이 방도 춥고요. 맞아요. 밖에 춥습니다. 맞아요. 오늘이 좀 평소보다, 그러니까 평소에 한 며칠 정도 따뜻했잖아요. 특별한 절기는 아닌데 갑자기 춥네. 근데 오늘 아침에는 정말 손끝이 시릴 정도로 정말 춥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이제 기온들이 다 기록이 됐고요. 낮 기온도 대부분 어제보다 낮을 예정입니다. 예. 서울은 6도 정도, 그리고 대구는 8도 정도에 그친다라고 하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쪽에는 이미 눈 예보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감기를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럴 때 특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추워. 잠깐 이제 핫팩 준비해 와야겠다. 여기 뭐 준비해야겠네. 우리 코트 입고 합시다. 코트 입고 해야 되나?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갈게.
네, 첫 번째 소식 엔터업계의 지각 변동입니다. 예. 네, 시끌시끌하죠. 그래, 이 이야기가 네. 요즘 뭐 예. 난리 났습니다. 특히 금요일부터 정말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 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의 일대 주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상당액을 인수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와봤어요. 사실 이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이분이 이제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조건에 불구하고 사실은 네. 이제 카카오 대 하이브죠. 아, 맞아요. 사실 그렇죠. 금요일부터 굉장히 시끌시끌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구도가 됐는데요. 예. 네, 지금부터는 이제 H사, K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네, H엔터는 이제 지난 10일에 이수만 전 총괄의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인수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취득 예정일은 3월 6일이고요. 예. 18.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이 전 총괄은 이제는 3% 이하로 이제 지분을 갖게 됩니다. 예. 네, K사가 K엔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추가 지분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SM을 인수를 하면 이제 진짜 엔터업계 1위가 되는 것이냐 이런 예상들이 많은 상황에서 갑자기 H엔터가 뛰어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K사도 당황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당연히 K사가 인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당황하고 예. 네, 금요일부터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아이고 하이브가 또 그 우리 개인 투자자라고 해야 되려나? 보통 이제 네네. 우리 소위 이제 그 개미라고 부르는 네네, 소액 투자자들. 그분들 것도 이제 공개 매수를 시작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지분을 끌어모으겠다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달 1일까지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주식 1도 모르는 내가 이 정도 알 정도면은 진짜 지금 이게 다 아는 거예요. 다 단 정말 진짜 사실 뉴스 탭에 들어가면은 거의 이 기사가 뭐 한 5할, 6할 정도 될 정도로 기사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아이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높은 주당을 받겠다. 그러니까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공개 매수를 모르는 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짚고 갈게요. 이 공개 매수는요,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 외에서 밖에서 공개적으로 매수를 하겠다라는 방법이고 이 적대적인 M&A에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A 회사가 저희 몇 월 며칠에 주당 얼마에 B 회사의 주식을 사려고 하니까 파실 분들은 그때 파세요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매수하는 걸 공개 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애초에 이제 그 K사 네. K가 이제 네. 예, K엔터가 들어오기 전까지 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네. 이분이 이제 자회사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렇죠. 라이크. 예, 라이크 만들어 놓고 총 수익 그러니까 총 매출이 아니라 그 순수익에서 7%를 6%를 네네. 했어요. 일정 퍼센테이지를 계속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던 모양인데 맞습니다. 요게 이제 좀 표면상의 어떤 이슈가 됐죠. 이수만이 없는 SM은 존재할 수 없다. 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이브가 들어온 거죠. 그렇죠. 이제 반 이수만 쪽이 K사랑 그러니까 손을 잡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수만 쪽에서는 이제 H사랑 손을 잡게 된 그런 구도가 된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맞아요. 재미있어 한다고 마치 우리 표현하면 이제 되려나? 조금 그렇긴 하지만 좀 게임 구경하듯이 그렇죠. 예, 그렇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K사는 원래 엔터 사업 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하고도 있는데요. 예. 근데 K사뿐만 아니라 이제 N포털도 이제 같이 이제 엔터 쪽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예. 근데 이렇게 플랫폼 사업을 하는 곳에서 계속 엔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이 수건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플랫폼 사업들 할 때는 독점 논란에 많이 시달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엔터까지 섭렵을 해서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소망 그런 것들이 담긴 행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SM 뭐 주가가 뭐 많이 올랐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아침만 봐도 이제 예.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M 주가 코스닥 시장에 9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몇 년 동안에 계속 10위권 밖이었습니다. 예. 근데 10위권 안으로 들어온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2014년 이후로 계속 10위권 밖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지각 변동을 통해서 SM의 몸집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헤드라인 들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참기름병이 국보였다니입니다. 네,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어제죠 13일에 발간한 유물과 마주하다 내가 만난 국보 보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제 국보 그리고 보물로 지정된 문화유산 13건에 대한 뒷이야기가 아주 재미있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후일담 하나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예. 네, 1920년대에 한 할머니가 참기름병으로 쓸만한 골동품을 주웠어요. 주워서 이렇게 잘 참기름병으로 쓰셨는데요. 그렇지. 이게 훗날 시간이 흘러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보로 지정이 된 일화입니다. 네, 이 책에 담긴 얘기에 따르면요. 이 할머니가 1920년대 경기도 팔당 인근에서 나무를 캐다가 흰 병 하나를 발견을 하십니다. 예. 목이 쫙 길게 빠져 있어서 참기름을 담기 아주 딱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참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제 한 골동품 상에게 그때 당시에 1원을 받고 파셨어요. 근데 그게 이 골동품 상은 이 병이 조선 백자임을 알아봤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조선 백자가 이제 주어질 수 있었던 배경이 그걸 주었던 장소가요. 조선시대 왕실용 자기를 생산했던 사홍원 분원 가마터였다고 합니다. 저 콧물 나요. 많이 좋아요. 콧물 나와요. 여러분 철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왜 이래? 여기 왜 진짜 추운데? 와 여기 뭐 얼음 알겠는데 여기? 많이 추워요? 어우. 또 참기름 얘기하고 있었죠? 그렇죠. 예. 참기름으로 들어갈게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골동품상은 이미 이게 백자라는 거를 눈치를 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1원에 사고요. 그리고 다른 골동품상에게 60원에 팔았고요. 예. 돌고 돌아서 1936년에 열린 경매에서 당시 14,580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역대 그 조선 백자로서도 역대 최고치였고요. 당시의 돈으로 기와집 15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15채. 어마어마하죠. 이야. 네, 이걸 누가 샀냐면요. 바로 우리 훗날 간송미술관을 세운 간송 전형필 선생이 이 백자를 산 거였습니다. 그 간송 선생님이. 네, 백자의 가치를 알아본 거였죠. 그래서 1997년에는 우리나라의 국보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국보가 됐다. 네. 뭐 이제 국보, 보물, 뭐 이제 몇 호 이런 건 우리 없어졌다고 지난번에 맞아요. 이야기 있었죠. 맞아요. 한번 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재청은 이 국가 지정, 국가 등록 문화재를 표기할 때 표기했던 지정 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시행 규칙을 이미 변경을 했습니다. 예. 왜 그렇게 했냐면 사실은 이 번호는 지정된 순서였을 뿐인데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기로는 이거 가치에 따라서 번호가 매겨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문화재 사이에서도 서열화가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애고자 지금은 그냥 국보, 숭례문 뭐 국보 땡땡, 보물 땡땡 이런 식으로 번호를 없애서 호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많은 분들이 오늘은 선정답 너무 쉽다. 오! 정답은 분명히 공개 매수다. 라고 지금 너무 산더미 같이 문자를 너무 상세하게 설명했네. 예.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예. 뒤에서 나옵니다. 뒤에서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안 되는데. 선정답자 없는 거 아닌가요? 계속 다 지금 공개 매수만 보내주고 계시는데. 대체 뭐 아니에요. 힌트라도. 힌트. 뭔가 우리 국보로 지정하려면 정말 값진 어떤 도자기의 형태를 띄어야 이걸 지정될 수 있었겠다. 이게 오늘 저기 이야기 나왔던 참기름병 이게 네. 뭐냐? 네. 이게 원래 소재 흰색이냐, 이게 파란색이냐, 오케이. 황족이냐. 자,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우리나라의 국보 중에 하나는요. 1920년대에 한 할머니로부터 발견이 돼서 한동안은 참기름병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예. 이 도자기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1번 백자, 2번 청자, 3번 자개.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콜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 드릴게요. 예시 고생하셨고. 감기 조심하세요. ACDC의 백앤블랙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백자였죠.
선정답자 최은숙 7289 쓰시는 분, 요 두 분께 탈모 샴푸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반 정답자 이선호님, 이다솜님, 7656 쓰시는 분 이렇게 세 분께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727 쓰시는 분께서 웅디 저희 집은 제육볶음 백반집이에요. 제육볶음 할 때마다 웅디가 생각난다요. 소확행 중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해서 먹는 거겠죠. 아들이 고기 볶고 딸이 반찬 넣고 각자 알아서 하니까 빠르고 좋으네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저는 사진만 보고 진짜 어디 영업집인 줄 알았어요. 진짜 제육볶음 백반집인 줄 알았어요. 말씀을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니죠. 그러니까 댁에서 이렇게 해 드시는 거죠 지금. 맛있겠습니다. 하지만 부럽지 않습니다. 오늘 화요일 맛사명제 노중훈 탁재영 이우석 세 분과 함께하는 노탁석의 맛맛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다시 부럽네요. 1727 쓰시는 분. 예, 오늘 식빵 맛집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볼게요.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 아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훈, 탁재영, 이우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빵빠라빵빵 빵빵. 영원한 맛 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슨 관리하세요 요즘? 네? 턱이 굉장히 좀 샤프해졌습니까? 날렵해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관리를 해야죠. 늦은 나이. 하진 않으시고요. 그럼요. 근데 되게 한 것 네. 같다 오늘. 그래요? 예. 좀 뭐 조명이 많이 달라져서 많이 그런가? 스튜디오가 바뀌어서 그런가요? 조명이 좋네요, 여기가. 근데 오늘 이렇게 저 영상을 보니까 예. 약간 저희 지금 방송하는 공간이 예. 정치 대담하는 그런 형태의 뭐 대담 하나 해볼까요? 아니요?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정치 알아요 지금. 근데 워낙 그 DJ한테 이렇게 정치를 많이 하시잖아요. 참 정치적이지. 정치적이야. 그렇습니다. PD나 작가보다는 그 프로그램의 호스트, 예. DJ와의 친분을 굳히기 위해서 오. 애를 많이 씁니다. 맞아요. 다른 프로에서는 그런가 보죠? 아니 그 유민상 DJ 왔을 때 엄청 정치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원래 좀 노 작가가 예. 권모술수에 좀 능하고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아이고.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야, 역시 이렇게 앉으니까 이렇게 편히 갈린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여행계획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PD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여행으로 수다 떠는 탁재영 PD입니다. 예. 조금 추우실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오늘 그 남부 텍사스나 뭐 이런 데서 지금 목장에서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장작패다 왔습니다 지금. 아이고 네네. 멋있습니다. 복장에 오늘 노멀어져 굉장히. 좋은데 난. 네. 근데 그 목걸이는 뭡니까? 그냥 PD 같아, 그냥 PD. 목걸이는 이제 그 북아프리카에서 한점해 왔습니다. 역시. 야, 네네. 멋있습니다. 우리 언어 위의 천재. 오늘 함께 어떠셨나요? 저자 힌트 요정 놀고 먹고 있는 곳에 이우석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아프리카에서 가져온 게 없는 이우석입니다. 소울이죠. 소울. 네. 지난주 힌트가 좀 많이 안 좋았죠. 그렇죠. 예, 기억에서 지우긴 했어요. 예. 아니 뭐가 다들 좋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다들이요? 주변에 다 좋다 그랬는데. 예. 아니 그리고 예. 너무 웅디. 예. 아까 그 이제 제육 예. 볶음 사진을 보고 예. 기분이 좋아졌다가 너무 좋았죠. 예. 저희가 식빵이라는 주제를 공지하시면서 예. 다시 풀이 확 죽은 목소리. 잠깐 잊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식빵이란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참 차게 식네요.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웅디도 식빵에 의지한 시간, 세월, 경험, 추억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식빵에 의지를 해요? 아침 식사를 예를 들면 입에 딱 물고 이제 넥타이를 매는 뭐 이런. 저는 그런 회사에는 안 다녀봤어요. 그래요. 아니 또 출근할 때 포장마차 출근할 토스트 집에서 네. 종이컵에 이렇게 말아주고. 저는 두유 한 잔이랑. 그렇지. 그 고시원 살던 시절이나 네. 혹은 이 취직에서 초반에 아직 월급
이제 막 받기 시작했을 때 이럴 네네. 때 식빵보다는 네. 그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혹시 그 빵 기억하시나요? 후레시빵. 알죠. 난 그게 참 그게 맛있더라고. 근데 그게 아직도 팔더라고요. 아직도? 예, 몇십 년 지났는데. 아 그래? 예, 그래서 그거를 요즘도 가끔 먹는데 네. 식빵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서 뭐 식빵에다가 뭐 저 딸기잼이나 뭐 이렇게 발라 먹으면 되게 그 별식이고. 저희 어머니 좋아하세요. 어머님 예, 오늘 방송 어머님 헌정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안 그래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아 그렇구나. 예. 저는 어릴 때 식빵이랑 김치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식빵에 김치를? 청양김치. 김치를 안에다 넣어서요? 아니요 그냥 식빵 먹고 김치 먹고. 아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식빵은 사실 밥이거든요. 밥 개념으로 먹는 빵이다 보니까 나도 식빵 다 안에 밥을 어울려요. 넣는다고. 아 그렇군요. 근데 식빵을 오물오물 계속 씹으면 밥에 그 단맛 같은 게 나요. 맞지. 진짜로 네. 김치랑도 잘 어울려. 아니 뭐 당이니까. 어쨌든. 맞아요. 그렇죠. 아 김미리님께서 오늘 주제 알려주시는 웅디 목소리 풀이 확 죽었어요. 고기 들어간 식빵집 없습니까? 하시는데 뭐 기대는 하고 있는데. 네네네. 예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4450 쓰시는 분은 지금 식빵으로 피자 토스트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에 진짜 식빵으로 피자 만들어서 그 위에 고기 토핑 얹으면 네. 웅디도 이건 마다하지 않겠죠. 제육을 올리면 제육은 올리면 좋죠. 예. 제육은 좋지. 근데 이게 정말 웅디발 뭐라고 할까 오랜 설득의 효과라고나 할까요? 저는 이제 일주일에 가는 식당의 수가 10개가 넘잖아요. 예. 워낙 많이 다니니까. 근데 갈 때마다 어떤 식당을 가더라도 메뉴판에 야 제육이 있나 없나를 보게 된다. 아 무서워 죽겠어요 난 진짜로. 가스라이팅. 진짜 그런 것 같아. 정말 요건이 정치적이야. 아닐까. 제육 라이팅. 제육 라이팅. 당했어. 네. 아니, 그렇습니다. 가장 완벽한 음식이 아닌가 예. 하라는 생각을 하고 맛있지. 있습니다. 가격도 싸고 맞아요. 이 남녀노소 네.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식빵 맛집으로 함께 해볼 텐데 마침 또 오늘 발렌타인데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뭐 어떻게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튼 밖에서 빵. 강미정 작가님이 초콜릿 2개 주셔서 알았어요. 저도 저희 작가님이 초콜릿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 사실은 식빵과 발렌타인데이는 아무 연관이 없고요. 없어요? 뭐 이 날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점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네네네. 얼핏 이제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어떤 날이든 그 뒤에다 빵을 붙이면 뭔가 그날 주는 선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생일 뒤에도 빵, 그 다음에 이제 발렌타인데이 빵. 그 빵이 아닐 텐데. TMI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오늘 네네. TMI 산으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듭니다. 탁피디님이 들려주시는 식빵의 TMI 역사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영화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 best thing since sliced bread.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어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썰어져 나온 식빵이 나온 이래 최고의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발명품이나 뭔가 되게 좋은 걸 보면 야 이건 정말 썰어져 나온 빵이 나온 이래 최고의 거야.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런 비유가 있구나. 그만큼 미리 썰어져 나온 빵이 당시로서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미리 라는 썰어져 이야기죠. 나온 빵. 그죠. 네. 이 식빵이라는 말, 요게 한자 먹을 식 그다음에 빵 어디 말입니까? 포르투갈어죠. 포르투갈어지. 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남미 갔다가 빵을 빵이라고 하는 거 보고 정말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겠지. 네네. 브라질. 심지어 브라질 쪽 가면 빵이 아니라 뻥이 돼 뻥. 발음이. 예. 그래서 거기 설탕 빵산이라고 있는데 뻥지 아수카르. 뻥지역과를 뻥지 아수카르. 히우데자네이루에 가면 이제 바게트처럼 히우지자네이루. 히우데자네이루. 비유 디자인. 어이구. 자, 여튼 그래서 요 말만 봐도 이게 일제 시대 때 들어온 말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 말로는 식빵을 쇼쿠빵. 쇼쿠팡이라고 맞아요. 부르죠. 쇼쿠팡. 네, 맞습니다. 영어로는 슬라이스드 브레드 또는 풀먼 로프. 그러니까 풀먼의 덩어리라고 부르는데 풀먼이 뭐냐면 19세기 후반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기차 객실 제조업체 이름이에요. 빌 풀먼 네네네. 오, 네 그렇죠. 네. 배우. 네. 예. 배우? 배우가 빌 풀먼 유명하죠. 빌 풀먼은 대배우인데. 그럼. 풀만 먹고 자라요. 자 가보죠. 예, 자, 이 예. 회사에서는 그래서 예. 식당 칸 차량을 만들었는데 식당 차에는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둥근 빵을 여기다 쌓아놓으려면은 이 공간이 많이 낭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좁은 공간에 많은 양의 빵을 보관하려고 네모난 직육면체 모양으로 빵을 구워서 샌드위치 만들 때 쓰도록 이제 차곡차곡 쌓아서 보관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요거를 자동으로 썰어주는 기계가 나오면서 슬라이스드 브레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계가 나오는 시점이 언제냐면 1928년이거든요. 얼마나? 일찍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식빵의 역사가 아직 100년이 안 됐구나.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빵이라는 거는 사실 뭐 이제 뭐 14,500년 전에 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뭐 요르단 북부에 슈바이카라는 데서 이제 빵이 나왔대요. 14,500년 전에 빵이. 빵 출시 써 있고 막 봤어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상업 제빵이 가능해진 거는 19세기 때 와서.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오네. 그러니까 이제 파스테르가 효모라는 게 사실은 미생물이고 요래 하면은 효모를 정제해서 보관할 수 있다. 요거를 밝혀내고 나서야 이제 상업 제빵이 가능해지는 건데. 발효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사실 이게 식빵의 조상 같은 게 발명이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뺑드미라고 해요. 뺑드미. 뺑드미. 네네네. 뺑더미? 뺑드미. 오늘 참 힘든데요. 자, 이 뺑드미가 추워서 뭐냐면은 예. 미가 그 살이래요. 살. 프레쉬. 그러니까 속살. 그래서 살만 있는 빵, 속살로 된 빵.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 껍질이 얇다는 거죠. 그 장면이 절묘하네.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빵들이 껍질이 다 두꺼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왜 그 빵 껍질 식빵도 껍질 좋아하는 분 있고 안 좋아하는 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껍질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약간 그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서 그렇지. 더 고소한 맛을 더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껍질이 두꺼우면 수분이 상대적으로 잘 안 날아가요. 그 작피디님은 어렸을 때 식빵 파 먹었어요, 안 파 먹었어요? 파 먹죠. 파 먹었지. 네네. 우리 다 그 신살만 공격을 했었지. 저는 안 잘라진 식빵을 사와서 정말 이렇게 푸대자루처럼 만들면서 그렇지. 아니, 안쪽을 근데 향해 가는. 소장님 표정을 보니까 소장님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오히려 겉에를 이렇게 먹고 동생 줬는데. 그러니까 정말? 닭도 그러니까 저 가슴살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다리살 좋아하는 그렇지. 사람이 있는 거니까. 누룽지잖아요 일종의. 자, 여튼 그래서 생각해보니. 빵을 갖다가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구우면 빵 껍질이 얇아지게 되는데 이게 기존의 빵에 비해서 부드럽잖아요. 하지만 단점도 있는 거죠. 수분이 금방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죽할 때 버터나 우유, 달걀 이런 걸 넣는 거예요. 그렇구만. 이게 지금은 굉장히 일반적이지만 프랑스에서는 또 이게 약간 정치의 영역이었어요. 정치. 그러니까 이제 15세기에 제빵사 조합이랑 파티시에 조합, 제과사죠. 그러니까 빵 만드는 길드랑 과자 만드는 길드가 따로 있어서 서로 선 넘으면 막 고발하고 막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718년 이래로 그 파티시에 조합의 로비로 버터, 달걀, 설탕은 파티셰리에만 쓸 수 있다. 빵 만들 때 이걸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돼? 뺑드미는 점점 만들어봤자 금방 딱딱해지고. 그렇지. 그렇다고 이거를 뭘 넣자니 쟤들 눈치 보이고. 그래서 점점 더 뭔가 이제 이런 그 빵 파는 곳에서 이제 찾아보기 힘든 빵이 된 거죠. 근데 이 얘기 재밌다. 그러네.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길드가 해체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영국에서 18세기부터 이제 이런 빵이 인기를 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이걸 왜 넣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좋은 걸 왜 안 넣지? 그러면서 넣어가지고 그 뺑드미처럼 만들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 거죠. 그걸 가지고. 샌드위치 만들 때는 왜 껍질이 너무 딱딱하면 이제 씹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프랑스에서도 이제 프랑스식 샌드위치 뭡니까? 크로크무슈. 크로크무슈. 네네네. 그러니까 뺑드미 두 조각 사이에다 햄 넣은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뭐 크로크 마담 이거는 이제 거기에 그 계란까지 올라가는 거고 이런 게 유행하면서 뺑드미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세기 미국에 와서야 요게 이제 썰리게 되는 건데요. 오터 로에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독일 이주민 후손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보석 가게 견습생부터 출발해가지고 15년 동안 가게를 3개로 늘렸대요. 근데 아내가 하루 이제 집에 가보니까 이게 빵 써는 거 너무 힘들다. 이 칼이 좀만 무뎌져도 막 빵이 막 으깨지고 뭉개지죠. 어떤 건 얇고 어떤 건 두껍고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서 이거 빵 써는 기계 만들면 아주 기가 막히겠다. 해가지고 1916년에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 이 시제품을 막 만들기 시작하는데 공장이 한번 홀랑 타버려요. 그래가지고 도면까지 다 타버린 거예요. 거의 완성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품화 되는 게 10년 있다가 정말 그동안 막 다른 거 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 동충당 해가지고 결국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냅니다. 근데 결국 시작은 아내 사랑이었네. 시작은 아내 사랑이었고 처음에는 이것도 사장될 뻔했는데 친구가 하나 사줘요. 친구가 그 제빵업을 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게 막 날개 돋친 듯이 팔리니까 미국 전역에서 이 로에더의 자동 그 빵 써는 기계 이게 이제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거죠. 그렇구만요. 네. 친구도 잘 뒀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빵을 먹을 때는 또 이런 뒤에 많은 사람들의 또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 이런 거를 알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식빵의 TMI 역사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는데
시간 애매해서 네. 첫 번째 맛집에 안 가고 예, 예. 이야기 좀 하다가 네. 53분까지는 충분합니다. 충분할 것 충분합니다.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자, 식빵 맛집 재밌게 했는데 네네. 뭐 이렇게 군침이 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없어가지고 실컷 잘 듣고 왜 그래요? 자, 우리 코너 진행 네. 중에 소개되는 식당들 정확한 식당 이름은 방송 중에 말씀 못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 코너 끝나자마자 노탁스의 맛맛 허지웅 씨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또 허지웅 씨 인별그램에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찾아가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 코너 팟캐스트로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정주행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식빵 맛집 네. 첫 번째 맛집 가보겠습니다. 자,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그러니까 서면이 되겠습니다. 부산의 번화가 거기에 있는 시옷집이 되겠고요. 여기는 상호에서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부부가 운영하는 식빵 전문 빵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제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한 8년 정도 된 식빵 전문 빵집이 되겠고요. 지금 사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종류의 필링 안에 채워넣는 것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식빵이 있습니다. 아까 탁 PD님께서 식빵 써는 기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게 썰어져 나오는 식빵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이렇게 약간 쥐어 뜯어가면서 닭가슴살 찢듯이 그치 덩어리를 이렇게 손으로 터프하게 쫙 찢어가면서 결을 보면서 나 근데 계속 설명하면서 웅디 눈치를 보게 되는 거는 어떤 무언의 그런 세뇌 효과이겠죠? 아닙니다. 예예예. 밤빵. 아니 이건 단호박이야. 아니, 그러니까 밤빵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안 썰려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집은 이제 대부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썰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덩이째 나와가지고 손으로 뜯어 먹고 물론 그걸 뭐 잘라서 드실 수도 있겠죠. 지금 단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먹어본 어떤 식빵 안에 무엇이 들어간, 그러니까 우유 식빵 말고 안에 충전물이 들어간 식빵 중에 가장 내용이 실합니다. 네, 정말. 단호박. 네, 지금 보시는 건 단호박이었고 지금 보시는 건 치즈 아닌가? 치즈 식빵이에요. 근데 이 집은 장명을 어떻게 하냐면 치즈 식빵이라고 이름을 안 만들고 치즈 촤. 치즈 추아? 근데 느낌이 오지 않아요? 쪼개면 이렇게 쫙 그렇지 한다는 그렇지 거. 그거예요. 그래서 추아예요. 그래서 흑임자가 들어간 또 식빵은 흑임 촤. 흑임 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얼그레예요. 요거는 밀크티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흑임자고 당연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간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진짜 아주 만족하면서 드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근데 어쨌든 식빵은 충전물도 중요하지만 식빵 자체가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촉촉하고 보들보들하고 예를 들면 바로 구입하셔가지고 바로 드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실온에 보관하시거나 냉동 보관하실 경우에는 꺼내서 렌지에 돌리거나 내용물에 따라서 프라이팬에 구워가지고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이 얼그레이도 그냥 홍차라고 하셨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집 자주 가는데 얼차 사장님 얼차 홍차. 이거 알려드려야겠네. 네. 그리고 이런 식빵 이외에 간단하게 뭐 바나나 케이크라든지 또 초코 브라운이라든지 스콘류도 파는데 다 먹어봤거든요. 제가요. 정말 만족스러웠고 그래서 깨끗한 그냥 밀크 식빵도 있는데 그 이거 이외에 다양한 필링이 들어간 그것도 굉장히 꽉 찬 식빵을 맛보고 싶으시면 이 부전동에 있는 시옷집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훈님께서 옹디가 리액션 이렇게 안 하는 거 처음 보네요. 아니 몇 번 있었죠. 김진우님이 네. 옹디의 추임새가 진짜 없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닙니다. 예, 첫 테이프를 뭔가 고기 들어간 걸로 끊었어야 했어. 나 저건 피자는 좋아하는데 피자는 빵이 아닌가? 피자 빵이죠. 빵이죠. 그래. 네. 좋아하네 나 빵. 그럼요. 그 위에 뭐 다양한 소시지 뭐 요즘 고기 올리는 것도 많고 치즈 뭐.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네. 빵이라. 빵에 관련된 퀴즈가 나오겠죠. 식빵 맛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자, 이걸 아까 우리 TMI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넣으면은 빵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반죽을 팽창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푼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꼭 넣어야죠. 빵 좋아하시는 그럼요. 분들 또 한 번이라도 빵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거 다 알고 계십니다. 미생물이에요. 이것의 이름은 과연 뭘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베이킹 파우더, 2번 이스트, 3번 웨스트. 힌트. 힌트 촤가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힌트를 줄 때 특히 뭐 평가제를 잘하는 네네네. 노작가 좀 이번만큼은 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라. 가만히 있. 아, 네.
그리고 했어 이미 했어, 힌트 했어. 나왔어. 이미 힌트 나왔어. 가만히 있어. 잘 들어보고 있었. 네. 사실은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우리 힌트 의정님의 힌트에 정말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는데, 예, 부풀어 있었는데, 훅 꺼지네. 반응이 그러니까 부풀어 정말 이 스트를 이 사태를 가만히 어떡합니까 진짜. 부풀어 있. 좀 가만히 있. 그거예요. 여기도 지금 네. 춥다가 못해서 콜디스트. 야 이게 차라리 낫다. 야, 이 낫다. 이게 차라리 낫다. 야, 이 낫다. 예. 이 코너 시작할 때 야. 우리 저기 작가님께서 그 제가 이제 안쓰러워서 네네. 뜨거운 물을 담아다 주셨어요. 네. 지금 이제 거의 결빙 상태예요. 맹물이 되었습니다. 그냥 맹물. 근데 소장님이 2주 연속 예. 힌트가 부진한 건 보기 드문 현상이거든요. 네. 아니 마음이 편유. 마음이 편유. 아 우리 맞다 지난주 편. 아 이거 마음에 늘 쌓아놓고 있구나. 좀 가만히 있. 가만히 있. 아. 뭐라 하지 말고 있. 듣고 있. 자, 전화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로 죽방이 아니고 선물 좋은 걸로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태우의 메아리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용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만. 에이 시끄러. 자 우리 노탁석의 맛맛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중근 작가, 탁정 PD, 이우석 소장과 함께 식빵 맛집 오늘 함께하고 있어요. 2297 쓰시는 분이 대한민국의 제과 기능장이에요. 전국에 있는 2020 기능장 모임 이기모 한번 외쳐주세요. 우리 한번 외칠까요? 하나 둘 셋 이기모. 화이팅! 이기모. 네. 이기자. 이기모로 한번 힌트 한번 해보실까요? 이기모. 이게 뭐야? 알겠습니다. 에이 정말 나도 하겠다. 그냥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지만. 하라 그래놓고. 엄소리님께서 이우석 소장님 힌트에 대한 강박, 이 스트레스. 오, 힌트에 대한 강박 이스트레스. 이거 좋은데요. 다음 주 힌트 기대할게요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 자리 잠깐 비우시죠. 제가 종교적인 이유로 다음 주에. 종교적인 이유요? 그냥 뭐. 맞다 잠깐 그 메카에 가셔야 한다고. 예, 그냥 한 번씩 가셔야죠 또. 근데 이쯤 되면 상습 결석 아닙니까? 개근하고 있는 저는 뭡니까? 코로나 걸려서 한번 안 나왔잖아요. 그러시죠. 미안합니다. 예. 건강 관리도 못하고 말이야. 우리 사공이 있으시는 분 네. 사연이. 네, 사실 이런 문제 예상은 했었어요. 4022님께서 지웅 형님, 저는 지금 제육볶음 먹으러 왔습니다. 좋겠다. 부럽죠? 혹시 인천 오시면 석바위 시장에 파절이 삼겹 토스트라고 있는데 거기 추천해드려요. 소스가 매콤 소스라 제육 토스트라고도 부르거든요. 하시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어이구. 이게 이제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그 석바위 시장 안에 있는 토스트집인데. 그리고 주소를 다 외우고 있어? 제가 누굽니까? 저는 동방위 출신이에요. 근데 이 집을 소개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예. 이미 뭐 생방송 오늘 저녁 뭐 6시 내 고향 맛있는 녀석들의 방송에 너무 많이 나와서 유명한 집이에요. 정말 유명한 많이들 알고 계셔가지고 이런 집은 이제 소장님 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집도 네네. 소장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냥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제가 뭐 알려드릴 건까지는 없고. 난 그렇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집 가면 정말 다양한 속재료를 팔아가지고 방송에 나오기 전부터 저는 그 전부터 다녔었는데 굉장히 그쪽 지역에서 유명했었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가지고 부부가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빛을 볼 시게 돼가지고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막 이렇게 연구를 되게 많이 하셨겠다. 많이 했어요. 어이구, 네, 진짜로. 궁금하다. 네. 4966 쓰시는 분께서 엄마의 80번째 생신 기념해서 강원도를 좀 투어하고 있어요. 오후에 이제 삼척 쪽으로 갈 건데요. 삼척 쪽에 있는 어른 입맛 맛집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간단하게 사실은 이 집은 아마 언젠가 이런 식으로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강원도 삼척시 당저동에 히읗집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다녀온 다음에 그 허영만 선생님도 가셨더라고요. 제가 먼저 다녀왔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런 거 참 잘해. 그럼요. 네. 여기는 1인당 얼마를 내고 먹는 집인데 사실 잘 나오긴 정말 잘 나와요. 두부 두께가 한 30cm는 뻥이고요. 거짓말. 굉장히 두꺼운 두부 구이, 그다음에 문어 숙회, 뭐 골뱅이 무침, 백합탕 이런 걸 주시는데 어르신 좋아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장님이 말씀이 굉장히 되게 예쁘게 하시면서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예쁘게 하시면서도 아주 그 입에 착착 붙는 욕도 잘하셨던 그 이모님이 계셨어요. 그게 뭐지? 예, 기분 나쁘지 않게 예, 아주 걸진 농담도 잘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요즘은 어떻게 영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도 1인당 얼마를 내는 주인장 맡김 코스. 근데 맡김 코스지만 거의 나오는 건 늘 비슷해요. 두부, 뭐 골뱅이 소면 무친 거, 그다음에 백합탕, 문어 숙회. 저번에 소개한번 했어요. 맞아. 이런 네네. 식으로 아마 제가 AS 예, 처방을 예. 해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예. 훌륭한 집입니다. 네네네. 그 집으로 그러면 가시면 되겠네요. 네네네. 정확한 위치는 우리 작가님이 네네. 은채 작가님이 문자로 아마 알려드릴 문자로 겁니다. 우리 문의해주신 분 문자로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이따가 이제 삼척 쪽으로 네. 어머니 데리고 네. 어머니 모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식빵 맛집 첫 번째 맛집은 가봤고요. 두 번째 맛집 가보겠습니다. 저는 대구로 오랜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구에는 좀 큰 상설 시장들이 많은데 팔다리 시장에 가면 이 분식이 이제 외곽에 좀 있어요. 맞아요. 시장 분식점들이죠. 그래서 거기는 지읒집이 있습니다. 코너에 있는 집이고 가면 떡볶이로 원래 굉장히 유명해요. 떡볶이 좋죠. 떡볶이가 유명한데 여기는 독특하게 무를 썰어서 넣은 요즘 무떡볶이 많아요. 네. 맞아. 요즘 가장 뜨거운 트렌드가 무 들어간 떡볶이에요. 이게 무가 또 이제 요새 겨울 무가 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달고 부드럽고 떡볶이 쫄깃쫄깃한 그 떡과 함께 어우러지는 식감이 굉장히 좋은데 이 집에 토스터가 맛있어요. 튀김입니다. 그냥 토스트라 해갖고 식빵 안에다 뭘 넣거나 한 게 아니라 오일에 프렌치 토스트처럼 옷을 입혀서 한번 튀겨낸 거죠. 적셔가지고 예전에는 이 튀김집에 이게 메뉴가 많았어요. 맞아. 이거부터 먹고 시작해야 배가 불러요. 이거랑 고구마랑 이런 거 먹고 시작해야 되는데 요즘은 좀 찾아보기 힘든데 이 식빵을 삼각형으로 잘라서 그렇지. 그다음에 이 튀김옷을 입힌 다음에 그대로 이제 기름에 딱 튀겨내니까 식빵 안은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고 겉은 바삭바삭한 게 또 간장을 찍어 먹거든요 원래. 이게 식빵 튀김 같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기도 오징어도 고추도 아니고 그냥 식빵을 튀긴다. 네. 달걀물에 적셔가지고 식빵을 튀기는데 이제 그 튀김 옷이 이제 그 기름진 맛을 주죠. 그래서 이게 설탕을 뿌려 주실 때도 있는데 저는 설탕 안 뿌리고 간장에 찍어 먹으면 또 이게 식빵에 은은한 단맛이 있기 때문에 또 단짠이 또 성립이 됩니다. 어차피 이게 튀김옷이 또 있으니까 네네. 식빵을 둘러싼. 네, 그리고 좀 찍어 먹다가 이제 떡볶이 국물에 흠뻑 적셔. 그렇지. 좋지. 그렇지. 그러면 또 이제 그 무 떡볶이에 또 시원한 맛, 감칠맛이 들어있는 그 떡볶이가 이 토스트의 절묘한 궁합이. 지금까지 계속 설명하실 동안 예. 가장 리액션이 잘 나왔을 때가 떡볶이 국물 얘기할 때 그렇지. 그 떡볶이 얘기나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나 진짜 무슨 살다 성까지 우리 지금 맛집 이 소개하는 대구가 코너에서 원래- 식빵을 튀긴 거를 지금 우리가 소개를 해야 합니까? 대구가 예. 원래 떡볶이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명불허전입니다. 이 집도 떡볶이도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겠지. 네, 그래서 무떡볶이 맛있어. 맛있는데 식빵이랑 곁들이면 더 맛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웅디 조금만 참아줘요. 다음 주 수육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조금만 힘을 내주십시오. 그 다음 주고요. 아니, 빠져야겠다 다음 주에. 아니 정말 알겠습니다. 그냥 정말 기본 세트. 이거 하다가 떡볶이 국물. 떡볶이 국물. 그렇죠. 이렇게. 무떡볶이 그 말 맛있거든. 들으셨어요 그 멘트? 오징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식빵만 튀긴다고? 근데 진짜 그건 좀 심하다. 이거 안 드셔보셨어요?
아 그냥 안 먹을게요. 자 빨리 제가 가는 맛집 빨리 다음 맛집. 네네.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아니 다들 이렇게 허지웅을 몰라요 이렇게. 왜? 왜 이렇게 몰라요? 왜? 아니 식빵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가져와야 뭔가 그렇지. 웅디에 대한 성이지. 뭔데? 저는 멘보샤 맛집 멘보샤. 거봐요. 멘보샤. 자, 그래도 좀 오케이. 새우라도 들어가고 좀 이런 걸 가져와야지. 그냥 센 식빵을 튀긴 집 이후에 바로 멘보샤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네, 멘붕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멘보샤라는 게 뭡니까? 요게 이제 식빵 사이에다가 그렇지. 새우 반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튀겨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중국식 샌드위치예요. 맞아. 그러니까 아편 전쟁 이후에 서양의 샌드위치가 중국으로 가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아. 그래서 6,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그 청요리집 이런 데서 빠지지 않는 메뉴였어요 이게. 워낙 인기도 있었고. 면보야라고 써놨어요. 면보샤. 면보 그러니까 원래 한자로 읽으면 면보하죠 면보하. 하가 새우 네네. 한자니까. 네. 써놓기는 면보야, 뭐 네네. 자춘결. 맞아요. 자춘결. 네. 오. 그래가지고 이 80년대 들어와가지고 배달 위주로 뭔가 중국 음식 그 시장이 재편되면서 이거는 손도 많이 가고 맞아.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하니까는 맞아. 점점 사라졌다가 요즘 들어와서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좀 맛있어. 그런 메뉴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먹으려면 아무래도 또 이제 인천 쪽으로 좀 가줘야죠. 제가 이제 한동안 또 인천 좀 소개할 계획이 그렇지, 그렇지. 했습니다만 네. 이 집은 여튼 차이나타운 완전 중심에서 좀 벗어나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차이나타운 그 중심에도 물론 훌륭한 집 많지만 사실 저는 더 좋아하는 게 차이나타운 주변에 동감. 그 동그란 그 어떤 도넛 모양의 지대에 네. 정말 그 좀 규모는 작지만 제대로 내공을 갖추고 있는 집들이 많은데 이 집도 그런 집 중에 하나고 지읒집인데요. 여기 이제 화상 출신의 부부가 또 운영을 하는 집이고요. 예. 그래서 은근 매니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메뉴판만 딱 봐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메뉴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일단 메뉴판에 딱 보면은 차이나타운의 상징 뭡니까? 고기튀김. 그렇지. 좋지. 네. 고기튀김 있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집엔 특이하게 물만두를 일단 한번 삶은 다음에 튀긴 게 있어요. 튀김 물만두. 튀김물 그러니까 튀김 만두와 물만두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깐풍 꽃게, 깐풍 보거 이건 딴 데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 남부보고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깡통 네네. 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벌써 이 쓰여 있는 것부터 좀 고색창연해. 멘뽀 사이라고 적혀 있어요. 멘뽀 사이. 멘포 사이? 네네. 그러니까 우리 사이 멘포 사이 뭐. 우리 사이 멘뽀 사이 좋은 사이고요. 네. 서로 멘보샤 사주는 사이 멘뽀 사이죠. 진짜 네네. 맨뽀 싸이 이렇게 쓰여 있네.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아까 짜춘결도 말씀하셨는데 짜춘결 또는 싸춘결 이게 네네. 작춘권이에요. 맞아. 이제 그거는 이제 춘권을 튀긴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 지금은 어쨌든 멘보샤가 좀 정착된 표기처럼 쓰입니다만은 예전에 그런 게 정착되지 않았을 때는 다양한 이 방식으로. 중국집 주인들이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썼던 거죠. 그렇지.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자, 요게 일단 시켜보면은 양이 너무 은혜로워. 25,000원 한 접시 한 18개 줘. 장난 아니다. 18개 쓰면은 이거 혼자 먹기도 힘든다 이거. 아니, 크기가 막 무슨 네네. 미니 오이땡 그 과자 같은 그죠. 그런 거 네. 아닐까요? 그리고 크기도 커? 크네. 커. 커요. 한 입에 젓가락이랑 완전 꽉 차지. 비교해보면. 한 입에 먹기 좀 힘들지. 이거 정말 네. 그게 18개야? 18개야. 그래서 요 멘보샤는 겉에 이제 빵이 마이야르 반응이 확 일어나요. 예. 튀기는 순간.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하면서 바삭하면서 그 안엔 또 이제 부드러운 새우가 이게 풍미가 확 터지는 게 특징인데 이게 두 개가 익는 온도가 달라. 식빵이랑 새우랑. 그럼요. 그래서 너무 센 불에 해버리면 식빵이 타버리고 그렇다고 네. 너무 낮은 불에 하면은 이 식빵이 기름을 쫙 먹어 너무 느끼해지거든. 야, 저희가 지금 이 멘보샤의 단면 사진을 보고 있거든요. 네. 저거는 그냥 저 고기 파이 아닌가요? 두께감이 상당하네. 새우파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저기 질문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어떤 그 중화식당 중화요리 하는 데에서 봤던 대부분의 멘보샤는 네. 지금 제가 사진에서 보고 있는 멘보샤처럼 색깔이 짙지 않았거든요. 겉에가. 네. 여기는 왜 이렇게 색깔이 짙어요? 그 바삭함의 어떤 그 최적점을 찾아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겉 모양이 짙지 않다는 건 그냥 낮은 온도에서만 튀겼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칫하면 식빵에 그 기름이 너무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들었을 때 기름 뚝뚝 떨어지는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게 너무 탈까봐 사실은 그 조심조심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태우면 뭐 보기도 그렇지만 맛에 조금 내려간다는 염려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집은 마치 브라운 슈가를 뿌린 것처럼 상당히 다른 집에서 색깔이 짙어요. 아니 멘보샤 안에 지금 빈 공간이 1도 없어.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그리고 이제 이 집 가시면 또 꼭 드셔보셔야 되는 게 볶음밥이거든요. 네. 메뉴판에 볶음밥 해놓고 짜장 따로 없음이라고 딱 해놨어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밥만으로 승부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그 하나하나 코팅된 그런 밥에 뭐 이제 재료는 그냥 단순해요. 파, 당근, 돼지고기 정도 들어가고 그게 이제 그 중급집 특유의 튀긴 달걀. 근데 여기서 인생 최고의 볶음밥 만났다는 분들 제가 여러 봤습니다. 진짜 여러 봤고 맛있어 보입니다. 요거를 또 먹는 팁 중에 하나가 2명이 가면 한 명이 삼선 짜장을 시켜요. 그리고 한 명은 볶음밥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쫙 먹다가 볶음밥에다가 삼선 짜장 소스를 한 숟갈만 딱 해가지고 비벼 먹어보면 또 끝내줍니다. 정말 자신 있는 집은 짜장을 같이 안 주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요 밥만 일단 한번 먹어봐라. 네네네. 밥알 하나하나를 이렇게 코팅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일단 식빵이 머리에서 지워졌어요. 너무 좋아. 원래 식빵을 지우개로도 많이 쓰거든 그 미술하는 분들이. 그렇지. 오헨리 단편선에 나오는. 오늘 그 버터 식빵 줬다가 노탁석의 맛맛은 노중훈 이구석은 올 필요가 없었던 탁재영 혼자서 충분했던 그런 시간이 아닐까 혹시 싶습니다. 저 집도 가보셨어요? 예전에 왔던 것도 예전에. 근데 멤버가 되게 기억이 잘 안 좋아 나. 보인다. 너무 오래전인 것 같아요. 가보고 싶어요. 네. 오. 사오 실하다 근데. 이게 정말 싫합니다. 옆으로 빚어 나올 만큼 많네요. 새우, 소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비주얼 나와야 비주얼이고. 정말 멋진 집이었어요. 우리 다음 맛집 가볼게요. 네. 우려를 또 안고 서울시 중구 을지로 5가에 위치한 이응집으로 가겠습니다. 이응집. 여기도 자매가 하세요. 근데 이 집이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24시간 하는 집이었었어요. 24시간. 근데 코로나 때는 이제 그런 영업을 할 수 없어서 저녁에 밤에 마감을 하셨는데 다시 원위치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큰 언니가 데이타임을 하고 네네. 동생이 이제 밤에 거기 꼴딱 새시는 거죠. 자, 이 집에 일단 주제공 식빵이니까 토스트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웅디 가장 우리가 토스트하면 옛날 토스트하면 전형적으로 떠오르는 풍경 뭡니까? 계란. 큰 철판에 철판. 마가린 그렇지. 식빵 굽고 거기다가 뭐 달걀물 풀어가지고 달걀 풀에 붙이지 않아요. 그 넣어주고 먹기 좋게끔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주고 설탕을 뿌려주시고 물론 그걸 물어보십니다. 설탕 뿌려줄까요? 보통은 전 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케찹은 또 옵션입니다. 케찹은 먼저 말씀을 꺼내진 않으시지만 달라고 하면은 주시는 것 같고요. 이게 2,000원이에요. 이야. 이렇게 해서 2,000원이요. 상당히 풍성합니다. 여기 뭐 배지밀 두유나 이런 거 드시면은 너무 좋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 네. 다른 이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모르시니까 네네. 아까 하니까 2,000원? 2,000원. 2,000원에 네. 이 식빵 토스트가 한 4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개.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맞춤하게 정삼각형으로 된 게 4개. 그렇죠. 아주 실해요. 그러니까 반으로 자르고 또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고 또 자르는 게 되겠죠. 예. 그렇죠. 예, 실해요. 실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주제에 맞는 음식이고요. 예. 웅디를 위한 메뉴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비빔국수. 아, 좋네요. 이거 치트키인데. 이건 어떤 느낌의 비빔국수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 간장 베이스 아니면 매운 뭐 식빵이라며. 맵지 않고 달지 않아. 그리고 면이 기가 막혔어요. 잘 삶으셨어. 퍼지지도 않고 너무 꼬들꼬들하지도 않고. 식빵을. 근데 여러분 유념하실 점은요. 네. 메뉴판에 네. 이 메뉴는 없어요. 비빔면이 심지어 없는 거를. 없어요. 근데 이 집은 단골들은 알아요. 없는 것 중에 되는 게 진짜 많아. 뭐 김치찌개나 뭐 라면이나 이런 것들 메뉴에 없는데. 없는데 멤버세요. 비빔국수도 돼요. 그리고 회심의 제 카드 웅디를 위한 음식이죠. 제육볶음도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식빵 소개야? 제육볶음도 있습니다. 이거 두께가 정말 좋다. 완전 반칙 아니에요, 이건. 웅디 두께감이 좋고요. 양념이 진해요. 식빵에. 네? 그래서 이거는 식빵과 함께 드시기도 너무 좋고요. 예. 공깃밥과 함께 예. 드시거나 예. 막걸리 안주로도 너무 좋고. 이 집은 식빵을 없는 게 막걸리나. 뭐야? 네. 이거를 골라온 거 보니까 오늘 이 사태가 일어날 줄 알고 있었어. 이건 제육이라기보다 고마워서 거의 예. 맥적인데 너무 예쁜데. 좀 전에 웅디 저 동치미 모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흰 쌀밥 위에 저 두툼한 진한 양념에 외피를 뒤집어 쓴 제육볶음 한 점을 올리고 밥과 함께 먹은 다음에 동치미 국물로 입가심을 하거나 동치미 들어가 있는 저 무 있잖아요. 무를 와그자와그자 씹어주면 이건 최고의 콜라보이신 그러네요. 거죠. 식빵과 함께. 오늘 사라진 거야. 진짜. 식빵은 식빵과 이제 함께 먹는다는 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식빵 가면서 포장해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네네. 이제 어린이들 이제 드리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집은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이기 때문에 이른 아침 새벽까지 출근하시는 분들 또 새벽 늦게까지 야근하시고 출출하신 분들 예. 언제나 들러서 요기를 하실 수 있는 아주 그런 고마운 집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일 퀄리티가 사진 보면 따가기는데 정말 네. 아주 훌륭한 수준의 기사 식당을 맞습니다. 상회하는 그 정도의 제육이네요. 무려 이 한 자리에서만 주제가 제육입니까? 예, 정말 좋네요. 무려 이 한 곳에서만 20년을 넘긴 네, 정말 고마운 집이 되겠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네네. 자, 우리
한 곳 더 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우리 마지막 식빵 맛집. 방배동에 있습니다. 서울 방배동에 있고요. 파스타집이에요. 오. 시옷집인데 파스타가 굉장히 다양하게 차려집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무하르 토마토 파스타라고 있어요. 모아르가 뭐예요? 이게 물결이라는 뜻인데 이게 그 왜 그러냐면 비주얼을 보시면 파스타가 식빵에서 막 분수처럼 막 밖으로 흘러나오는 파스타 면발이 식빵으로부터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빤네 파스타죠. 원래. 아, 빤네 빠네구나. 파스타인데 빠네. 그걸 식빵을 씁니다. 몰라. 빠네가 작은- 뭐예요? 빵이란 뜻이죠. 빵 파스타라는 근데 지금 뜻인데 제가 파스타 사진을 보이는데 저기 식빵이 어디 있어요? 그 저기 네모난 게 지금 면발이 분출되고 있는 게 식빵입니다. 아 저게 지금 빵으로부터. 데코 그러니까 이게 그 장식이 아니라 네네. 빵을 거기 크게 올리는 거군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포크로 파스타를 뜨면서 빵을 또 잘라서 같이 드시면 부드럽게 소스를 쫙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토마토 소스를. 웅디 빵의 그거의 가장 전형적인 모양은 둥그런 빵의 윗부분을 옆으로 자른 다음에 속을 뚜껑을 파내고 만들어 속을 파내고 넣는 거. 거기다 이게 파스타를 빠내구나. 담아내는 예. 그릇처럼. 근데 이거는 이제 식빵 네모난 정육면체에 식빵을 쓰는 집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부드러워요. 일반 바네 파스타보다. 이거 맛있겠다. 예, 그래가지고 토마토 파스타의 소스까지 남김없이 식빵이 싹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맞아. 굉장히 이제 젊은 층에서 많이 찾는 예. 저처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맛의 어. 그런 바네 파스타 집. 가면은 다 이제 소장님 연령대 다. 그렇죠. 다 60. 신분증 검사예요. 예. 혹시 맥주라도 한잔 시키려고 그러면. 근데 뭐 빵 자체도 괜찮았었어요. 빵도 괜찮고 이 집은 원래가 파스타 면발을 삶아내는 이 정도가 아주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제 입에 딱 맞는.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그 점도가 뭔데요? 일단은 씹었을 때 그냥 바로 삼키면 배탈 나는 한 3번 정도 삼켜야 되는 알덴테. 아 심지어가 좀 굳은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오늘 라면도 저는 1분 끓여서 먹어요. 아 꼬들하게. 저는 부드러운 쪽을 선호하고 퍼진 거. 탁 PD님은 저는 라면은 꼬들, 파스타는 약간 부들. 그렇지. 아니 퍼진 거 말고 부드러운 거랑 퍼진 건 다릅니다. 저는 네. 입에 소스와 함께 예를 들면 알리오 올리오 같은 경우에 한번 딱 감아서. 감아서 입에 넣으면 계속 이제 우물우물 거려야 이제 그 맛이 제대로 느껴지거든요. 자동으로 넘어가는 그 정도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건 안 되는구나. 너무 이제 여운이 없이 사라져 버리니까. 너무 꼬들하면 양념이 잘 안 배는데 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알덴테를 만들려다가 잠깐 인터넷 봤다. 약간 이러면은 그 중간에 있는 거. 네네네네네. 그렇지. 언제 이 뭐 꼬들한 거 부드러운 걸로 뭐 대결을 해봐도 괜찮지. 괜찮을 것처럼 이 괜찮지. 취향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식빵 맛집 돌아봤습니다. 제육이랑 멘보샤 맛집 아니었어요? 그나마 그것 때문에 등에서 식은땀이 얼마나 나든지. 네. 그나마 그걸로 네네. 넘긴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정답 2번 이스트였죠.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 안에 올려놓을게요. 지금까지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나요? 사연 남겨주세요.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김영식님, 저는 모태솔로라서요 오늘이 더 외롭고 쓸쓸하네요. 오늘 혼자 편의점 가서 초콜릿 사 먹어야겠어요. 언제쯤 저는 여친이 주는 초콜릿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이제 5살이 된 제 어린 조카도 남친이 있다고 초콜릿을 포장해서 어린이집에 가고 있네요. 삼촌은 괜찮아 라는데 왜 전 눈물이 날까요? 이 사연이 너무 쓸쓸하고 슬퍼서 말줄임표도 많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뭐 언제부터 초콜릿을 먹었습니까?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예. 이 정도로는 위로가 안 되실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큰 의미 두지 마세요. 뭐 초콜릿 뭐. 이 썩어요. 조카가 굉장히 어른스럽네요. 예. 조카 예쁩니다. 이만영님, 오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을 하고 있던 아내가 7년 만에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나 잘할 수 있겠지?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꼭 안아주면서 여보는 언제나 최고라고 응원을 해줬어요. 여보의 새로운 출근 축하해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하트 표시까지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보기 좋습니다. 앞에 사연자분은 안 들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초반에 아내분이 적응도 해야 되고 7년이면은 세상에 많이 도와주세요. 응원도 해주시고 지금처럼 냉면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에 사연자분도 선물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예, 앞에 사연자분 선물 도저히 안 드리건 안 될 것 같아서 예. 왜 하필 이걸 드립니까? 저기 작가님이 너무 탈모 샴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그냥 이 증세가 있든 없든 그냥 좋은 겁니다. 우리 두피에 좋은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8557 쓰시는 분, 말년휴가 나온 아들 녀석이 어제 어깨에 타투를 냈다면서 어이구 아침에 보여주네요. 순간 아이고 이거 스티커겠지 했는데 진짜 타투예요. 보는 순간 속이 울렁거리고요. 장이 막 꼬여요. 남편도 진짜 싫어하는데 신랑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남편이 알게 놔둘까요? 회사 지금 와 있는데 그 타투만 생각하면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해요. 근데 말년휴가 나오는데 어떻게 타투를 했어요? 요즘은 이런 게 되나?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아무튼 예, 뭐 이미 했는데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거나 화내지 마세요. 이미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드님도 성인이고 군대도 갔다 왔고 근데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은 철도 들고 좀 이제 그런 상태인데 왜 말년휴가 나와서 그랬을까? 부모님 말도 안 하고. 아무튼 뭐 그 나름의 생각이 있겠죠. 철없이 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뭐 되돌릴 수 없으니까 예 말씀드렸듯이 큰 힘이 두지 마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싸이의 어땠을까 듣고 오겠습니다.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까지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게시판이 난리가 났네요. 중복 사연이었죠. 이게 중복 사연 있으면 저도 기분 안 좋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선물도 드리고 했는데 중복이면 당연히 저도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우리 이 웅냥이 분들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 사연, 이 수많은 게시판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이 수많은 사연들 중에 작가분이 오늘은 중복 사연을 골라야지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고르시는데 이제 그 완벽하게 거르지를 못한 거거든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뭐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중복 사연은 당연히 선물이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중복 사연 올리신 분도 게시판 사용 더 이상 못하게 만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막 뭐랄까 화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어떤 뭐 부조리한 일을 내버려두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화내시지 마시기를 적절하게 다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중복 사연 그래 저 같아도 이제 듣는 입장이면 화나죠. 너무 많은 분들이 오늘 화를 많이 내셔가지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너무 화내지 마세요. 좋은 날에. 김윤미님 동생이랑 조카랑 문경 단산에 있는 모노레일을 타러 왔습니다. 저는 10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36개월 미만은 탑승 금지 규정이 있어서 지금 차 안에서 동생과 조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도 있는 곳이라서요. 하늘을 나는 분들도 계시는데 활공장에도 올라가 보고 싶네요. 너무 멋있어요. 패러글라이딩.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야, 궁금합니다. 대체 어떤 느낌일지. 모노레일도 이제 보니까 안 해봤고. 이 회원님께서는 입맛이 없어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엄마가 삭힌 고추를 양념을 해서 오셨어요. 밤에 물 말아서 같이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강제로 다이어트 할 뻔했는데 엄마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집 나갔던 입맛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 세상에 엄마란 존재는 늘 감동입니다 하셨어요. 맛있었겠습니다 정말. 8798 쓰시는 분께서는 생일이시군요. 제 생일이라서 웅디에게 축하받고 싶어요. 51번째 생일 축하해 주시면 올해 정말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8798 쓰시는 분 51번째 생신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다치지도 마시고요. 올 한 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전환님, 신정은님, 하재원님, 유태희님, 주연숙님, 이현지님, 이혜민님, 장성현님, 김윤미님, 엄현수님, 예,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세요.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허지웅쇼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초대석 코너 있는 수요일이죠. 이 맛에 산다. 데뷔 45주년 기념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매력적인 음색의 소유자 가수 이광조 씨 만나보겠습니다. 라이브도 당연히 들을 수 있으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오랜만에 됐네. 9825 쓰시는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No Time to Die. 영화도 그만큼 이 노래만큼 좋았으면 참 좋았는데 영화는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김은종, 작가 강미정, 최현채, 영상 김아림, 기술 박삼만, 김하은기,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 That the blood you bleed is just the blood you own.